보호자 말도 안 듣고 교사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럼 누구 말을 듣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말을 듣죠. 어르신들도 임영웅 씨나 송가인 씨를 좋아해서 팬덤을 형성하잖아요. 자식들이 아무리 건강검진하세요 하셔도 내 몸은 내가 한다, 나 끄떡없다 하시다가 이분들이 건강검진 꼭 하세요 그러셨더니 그 한마디에 병원에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식들이 이번에는 결혼하려고 잔소리하지 않기, 보이시피싱에 대비하는 방법, 이걸로 공익광고 찍어달라고들 한답니다. 어르신들은 그분들을 좋아하셔서 그러는 거고 어린이들도 비슷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돌은 아시다시피 우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 말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신처럼 대하면 안 되는데 나에게 신같이 그런 큰 존재로 여겨지는 대상을 뜻합니다. 이걸 연예인에게 붙인 건 프랭크 시나트라가 처음이래요. 나이가 있는 분은 좀 아실 거예요. 이분의 당시 인기가 신처럼 대단했다고 해서 언론에서 아이돌이라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여기서 아이돌이라는 말과 아이디얼이라는 말은 어원이 같답니다. 아마도 실체가 있다기보다도 관념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이돌은 우상, 아이디얼은 이상적인 어떤 것을 뜻하니까요.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에 자기가 가지고 싶은 정체성, 이상적인 아이디얼한 어떤 모습, 그것들이 팬덤, 덕질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어린 시기에 팬덤이 가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3학년부터 서서히 자의식이 생기죠. 자기에 대한 정보,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한 정보를 모으게 돼요. 어린이는 자신이 별처럼 반짝반짝거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영부영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제일 잘 큰 게 평범하게 큰 건데 말이에요. 하지만 자기를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아이디얼한 모습에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예쁘다, 멋있다, 사랑스럽다, 귀엽다 이렇게 말해도 아니랍니다. 살이 쪘다, 키가 작다, 쌍꺼풀이 없다, 팔뚝이 굵다, 심지어 저는 허벅지가 굵어서 안 된다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화장 안 해도 예쁘다, 너희 때는 다 예쁘다. 저도 그맘때쯤 귀등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운동선수, 게이머, 연예인, 가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좋은 점들을 다 몰아주고 보호자나 교사는 봉체만체합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막 찾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필요할 때 찾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맞습니다. 행복할 때는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잔소리하고 화를 내도 우리 보호자하고 선생님은 나를 도와줄 거야. 이런 신뢰가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좋아하는 어린이 원망만 하지 말고 우리도 뭐 좀 좋은 걸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사람은 늘 책을 읽는 어머니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였대요. 또 그땐 어려서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아버지는 조혈모 세포를 기증한 분이었대요. 또 자기 보호자는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대요. 기금이라도 내고 뭐라도 들어드리고 이러셨답니다. 또 자기 할머니는 집에서도 늘 단정하게 입고 계셨대요. 집이라고 아무렇게나 입고 이렇게 퍼져 있고 이런 분이 아니셨대요. 우리도 뭐 그런 게 있는데 어린이들이 몰라주는 거 아닐까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색도 내고 들어도 내고 없으면 개발이라도 해봅시다. 왜 외국인들 인터뷰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제게 영웅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게 삶 그 자체였어요. 이런 게 생각납니다. 6학년까지도 어린이들이 보호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져요. 이쯤 되면 수련회 가서 촛불 켜놓고 부모님 이야기하면서 눈물 뿜는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 좀 더 새롭고 세련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5월이 되면 가정통신문 내면서 부모님께 그런 부탁을 드려요. 어린이에게 편지를 써달라고요. 그리고 그걸 담임에게 주는 답장인 것처럼 해서 보내달라고요.
차곡차곡 모아둡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를 할 때 보호자가 써주신 편지라는 걸 어린이들에게 알리면서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나눠줘요. 그리고 한참 동안 교실은 울음바다가 됩니다. 물론 우리 반 보호자님들의 글솜씨가 훌륭하신 것도 있지만 사랑하는 누구야 하는 순간부터 눈물이 터지더랍니다. 한 어린이가 엉엉 울면서 그래요.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짜증내고 왔는데 엉엉엉. 학교 일장인 어린이는 눈만 뻘겋고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아예 편지를 뜯지 않았어요. 보면 울 것 같은 거죠. 그러니 학교에서는 보지 않겠다. 학교 싸움 대장의 자존심인 겁니다. 눈은 뻘게 가지고 말이죠. 그러니 믿으세요. 그런 다음 어린이가 자란 만큼 어른으로서도 멋있어지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 어린이들의 관계는 우르르와 단짝입니다. 남학생들은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그래야 축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한여름 땡볕에서 운동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뛰어다니는 걸 보면 저 생명체는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몇몇은 교실에 남아 있어요. 남학생들이라고 모두 축구를 좋아하고 운동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학생들은 그야말로 꼭 붙어 다니려고 합니다. 화장실도 같이 가요. 그건 뭔지 아시죠? 혼자 있으면 너무 불안해해요. 두리번. 이럴 때 보호자가 어쩌나 우리 애는 혼자네.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건 불안을 부추기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콩떡이라고 불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콩떡이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텔레, 저는 왜 단짝이 없죠? 5학년 때도 그랬어요. 자, 내 아이가 이런 말을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친구는 이 사람 저 사람 넓게 사귀는 거야. 너처럼 그러면 부담돼. 정말 친구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 콩떡이는 그런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친구를 깊게 사귀는 타입이었어요. 너도 애들이 관심 가지는 거 한번 관심 가져봐. 관심 가지는 척이라도 해봐. 그러다 보면 좋아할 수도 있지. 저는 똑똑한 콩떡이가 안 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해봐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외로워서 힘을 달라는 걸 수도 있잖아요. 단짝은 쉽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단짝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소울메이트를 몇 살 때 만나셨나요? 저는 대학 때 만났는걸요. 그래서 제 친구가 더 소중하고 더 좋았습니다. 그때까지 혼자 있을 수 있도록 용기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맘때 어린이들 따라가려고 아이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게임도 해보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너도 도티냐? 같은 아미로서 하는 말인데 이 한마디로 달라지는 눈빛 때문에 공부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를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꼭 쥐고 계셔야 될 것도 있습니다. 보호자는 귀가시간, 용돈, 휴대폰 사용 이 세 가지는 주도권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전 담임할 때 어린이들에게 여러분 휴대폰은 보호자가 볼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해야 되니까요. 그러니 밤에 살 때 휴대폰은 반납하는 겁니다. 담임의 이런 폭군적인 말에 어린이들은 우우 하고 야유를 보내고 뭐 불평에 불만에 미워하라고 하십시오. 뭐 별 수 있습니까? 제가 자랑하는데. 보호자에게는 용돈, 휴대폰, 귀가 시간으로 자녀들과 딜 협상을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젠 잔소리로 안 됩니다. 미국에서도 외출 시간 용돈으로 자녀들을 컨트롤합니다. 땅이 워낙 넓으니까요. 운전을 못하면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들은 미성년자로서 운전을 못하니까요. 우리는 땅은 넓지 않지만 IT 강국으로서 막강한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지 않지만 돈도 좀 있고요. 이걸로 아직 자녀들을 어른의 통제 범위 안에 놓아두셔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좋은 공부가 없고 좋은 사람이 많은 것만큼 큰 행운이 없어요. 또 좋은 사람의 좋은 점을 나누는 것만큼 지혜로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게 관계가 다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어른이 행복한 어린이를 만듭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